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 교수 홍성민입니다. 여러분들과 그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통해서 자주 얼굴을 뵀는데 요즘 때가 때니만큼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뵌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걸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유행이라는데 특히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팬 여러분들도 꽤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과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좀 한번 강의를 좀 재밌게, 그 다음에 좀 실속 있는 강의, 그 다음에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그냥 이래저래가 아니라 좀 학문적으로 체계 있게 여러분들에게 풍수지리의 강의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강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풍수는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부동산 특강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들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는 그냥 나가시지 말고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누르셔서 좀 제가 많은 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의하려는 거 맛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운이 나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돈을 못 번다. 반면에 이렇게 열심히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재물이 팍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학에서는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7개가 좌우하고, 이제 기술은 기자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기술 기자인데, 그걸 이제 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력이 7이다. 그러니까 비율별로 보면 이제 70%대 30%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누구나 다 인생의 3대 목표가 뭐냐, 또는 이제 3대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첫째는 건강과 수복,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거, 천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로 꼽죠. 그 다음에 사랑, 애정 문제,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3대 목표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물이 빠질 수가 없죠. 경제적인 문제와 직업적인 문제가 꼭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빅3다. 빅3가 뭐냐 그러면 건강과 사랑과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빅3.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좀 명예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예. 나는 시골 면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명예도 1, 2, 3번에 국한된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3대 소원을 하려면 이게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노력 가지고도 안 되고 운이 70%는 좌우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운을 좌우하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천지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천지인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제 이걸 천지인을 동일시 보니까 인내천사상이다. 꼭 사람이 하늘이다. 땅도 하늘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천을 보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그래요. 지를 보는 학문을 지문학, 그다음에 인을 보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문학은 이제 시간이 되겠죠. 다 돈 버는 것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 낳는 것도 때가 있고 결혼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학문을 우리가 잡과, 이조시대 때 잡과에는 명리학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기후로 보시면 됩니다. 기후.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눈이 오고.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올라오고 하여튼 올해는 기후가 좀 약간 좀 천운이 좀 안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이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땅.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죠. 그걸 종자로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상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우리가 기후를 못 바꾸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야, 너 비 오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가물었다 그래서 내일 비 와라.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감자나 채소를 심었을 때 기후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우리 인간이 딱 2가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좋은 땅과 좋은 종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그 운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땅과 종자가 이 운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기후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대박을 기원하면서 저기 정선 카지노인가요? 뭐 거기 가가지고 대박을 기원하고, 그건 그 사람들은 한탕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아까도 운 7기삼이다. 운이 아무리 70개가 좋아도 노력이 또 30%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땅과 좋은 종자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은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 학문인데 그걸 이제 명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TV를 보시면 근묘화실이라고 써놨죠. 근은 뿌리근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제 그걸 태어난 연도로 봐요. 뭐 경술년이다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해가 경자년이죠. 쥐띠해죠. 그걸 뿌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 연도는 경술년이라고 해가지고 조상의 운으로 보는 거예요. 뿌리 근자입니다. 그리고 궁합 볼 때 있죠. 여러분들 궁합 보잖아요. 무슨 띠랑 무슨 띠랑 안 맞아. 근데 그건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그건 조상들끼리 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거를 겉궁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월, 무인월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 무인. 그걸 묘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이냐 흑수저 출신이냐는 자라나는 묘목이 부모 운세를 저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 꽃화자입니다. 태어난 날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 날짜도 잡고, 개업식 날짜도 잡고, 주주총회 날짜도 잡고, 날 잡아서 뭐 하지 않습니까? 그걸 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시간,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게 마지막에 그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여러분 속궁합이 되는 거 들어보셨잖아. 그 사람들 속궁합이 잘 맞아. 근데 요걸 제가 처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속궁합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그러냐면 열매를 튼실히 맺는다. 열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가 속궁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인데 요거는 우리가 명리학은 언제 써먹는 거냐면 평생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생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수. 이 사람이 몇 살까지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평생의 재물운이 과연 있을 것일까 없을 것인가를 이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게 육친이라고 돼 있는데 육친은 이제 가족관계예요. 그 운명을 감정할 때는 사주팔자를 보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그 사주는요. 경술무인 무신임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삼성의 그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님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타고난 재물운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상학이라는 건데 땅을 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연월일시가 사주를 좌우하듯이 우리가 화장실 있죠, 여러분들. 화장실. 그거를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뭘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장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죠? 방에서 태어났죠? 성장 과정은 거의 안방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운세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금수저냐 흑수저는 안방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대문이 이제 여기 관상학에서는 대문이 그 입이에요, 입. 그래서 이제 제가 관상학 강의할 때 입 모양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부자의 입이다, 어떤 분은 비난하는 사람의 입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운은 못 바꾸더라도 종자와 땅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성형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또는 화장술을 통해서 개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운칠기상이지만 여러분들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동산에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부엌인데, 부엌이 뭐 하는 데죠? 섭생하는 곳이죠. 잘 먹어야 열매가 튼실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머슴들을 잘 먹여야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열매가 튼실히 맺잖아요. 그래서 요 가상학은 언제 보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들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저런 걸 이렇게 복잡한 걸 들고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실무교육 때 구층계사분들은 제가 큰 건 안 들고 나가고 요만한 거 하나 들고 나갔죠.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나경패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경이라는 거는 뭐다? 별났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늘에서 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인물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360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상학을 어디가 대문일 때는 어디가 안방이 좋고 어떻게 맞춰라.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출입구와 주방과 카운터의 위치를 제가 좀 강의를 해서 그것도 제가, 그러니까 좀 학문적으로 저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요걸 가지고 좀 강의를 좀 체계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학은 언제 보는 거냐면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의 행복, 미래에 행복해질 거냐 불행할 거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그 땅에 심어져 있으면 이게 10년, 20년을 그 흙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열매를 크게 맺느냐 안 맺느냐는 어떤 공간에다 심어놨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화분을 발코니에다가 기른 거하고 화장실에다가 기른 거하고 거실에 놨을 때하고 성장 속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걸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 가상학은 어떻게 보면은 명리학, 관상학, 가상학 중에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그 거부들을 보면요, 아주 그게 이 풍수에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에도 나가지만 미래의 행복과 불행, 그다음에 장기적인 가족들의 운세, 특히 자식들의 운세. 왜 그럴까요? 자식들 운세가 왜 가상학에서 중요할까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목동 아파트다. 그러면 목동은 풍수지리상으로 터는 안 좋은 데예요. 터는요. 왜냐하면 한강에 이쪽에 돌아앉은 땅이라 비가 오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땅인데 학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을 어디서 기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타고난 사주팔자가 오늘만 보더라도 이 시간에 응애 하고 태어나는 애들이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명이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왜 나중에 크게 되고 작게 되느냐는 어디서 성장했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비근한 예로 태조 이성계가 자기랑 사주팔자를 똑같은 사람들을 한번 다 집합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농사 짓고 대장장이에 막 이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은 게, 이성계가 이게 명리학만 가지고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구나. 기운은 어느 공간에서 자라고 관상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천운이 바뀐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수적으로 또 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름이죠. 성명학. 이름이 나쁘면은 좀 요즘 놀림 이름 그런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도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성명학에 해당되는 게 인터넷의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양반이 복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 이제 좌우하는 게 이제 관상학이에요. 관상학을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우리 인간의 얼굴도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상학을 우리가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든지 관상학은 언제 보는 거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한두 달 또는 한두 해의 운명과 관상학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있다가 내가 소송이 들어갔는데 이거 이기나 지나 그다음에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되나? 그럼 명리학으로는 못 맞춰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보면은 뭐 올해 운세는 이런데 내가 왜 이렇게 운이 나쁘냐? 저희가 딱 봤을 때는 관상학을 같이 접목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상학도 저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좌우하는 요령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공간과 시간과 인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후. 대박 날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박이라고. 비가 올 때 농사를 하자가 우리가 선거를 하시면 1년 농사로 봤을 때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날이 좋을 때 날이 딱 좋고 그다음에 땅이 아주 거름져요. 거기다가 아주 좋은 종자를 심어 놓으면은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기후를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냥 각 종교별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왕들도 비가 안 올 때는 기후제를 지냈잖아요.
기우제라는 얘기가 뭘까요? 왕이 꼭 기우제를 지냈다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자꾸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하면은 그게 하늘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동기감흥이라고 해요. 동기감흥. 그러니까 동자는 같을 동자요. 기는 기운 기자요. 감은 우리 감 잡는다 그러죠. 감. 응은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를 자꾸 이렇게 같은 좋은 길을 넣으면 하늘도 감복을 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각 종교별로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가 물러나겠죠. 근데 너무 이제 의기소침 마시지 말고, 그리고 뭐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지금 앞에 다 이렇게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강의까지 좀 몸들 건강하시고요. 곧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시리즈별로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 방송이라 좀 제가 실수를 했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좋은 것만 달지 마세요. 악플도 그것도 좋죠. 왜 악플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플도 좀 달아주셔요. 그러면 아내가 그거를 발판 삼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방송을 갖도록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